저는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요새 친구는 필요 없다, 나한테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나한테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친구가 필요 없다? 친구 없이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두 가지 진술에 반대하는 심리학자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건강한 우정의 중요성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우정을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코칭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림일기를 그리는 작가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 우정이 이렇게 과소평가되고 있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 문화적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집단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점점 이 사회가 개인주의로 가면서 그 두 문화가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같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원치 않는 관계에서 너무 힘들고 피로했던 기억이 있다 보니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관계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히려 관계를 다 멀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정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그런 말들 하잖아요. 막 어렸을 때 친구가 평생 친구다, 막 언제 친구가 평생 친구다, 이런 평생 친구라는 개념, 우정이 한번 맺어지면 영원해야 된다. 우정이 뭔가 잘못돼서 깨지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념들 때문에 오히려 더 우정을 맺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진정한 우정은 갈등이 없는 것이다 라는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랑 우리가 싸우고 화해하고 하는 과정들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정은 갈등이 있으면 안 돼.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피하거나 참거나 하면서 우정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거죠. 네 번째는 친구는 내 마음을 잘 알아줘야 된다. 아니면 친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환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관계든 계속 대화하고 내 마음을 공유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에 대해서 잘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친구는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친구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완벽한 형태의 우정이 어딘가 존재하리라는 환상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우정은 진짜 우정이 아니야, 이런 건 친구가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우정을 맺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사회가 우정을 맺기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정말 힘들고, 그리고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친구를 만나려고 따로 약속을 잡는 것도 힘들고. 근데 나만 그러냐? 친구도 바쁘고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성과를 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우정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게 둘 다 부담스러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우정에 대해서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정이라는 건, 친구라는 건 우리 관계에 있어서 기초 체력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편한 관계를 쌓고 관계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좀 갈등도 겪고 오해도 풀어보고 하면서 우리의 관계 근력이 점점 향상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무조건 우정이 좋다, 무조건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건강한 우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건강한 우정은 어떤 걸까요? 제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건강한 우정들의 특성들을 한번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상호 존중입니다. 나의 바운더리, 사생활, 감정, 생각, 태도 등을 존중한다, 존중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지 건강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는 느낌이 들고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그게 건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지지받는다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내 의견에 모든 걸 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 삶의 태도, 가치 같은 것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지지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건강한 우정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함께 있을 때 즐거운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왜 만나겠어요? 막 억지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과 친해져야겠다라는 의무감을 갖고 만난다면 저는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함께 있을 때 즐겁고 좋고, 왜 즐거워요? 상대가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상대를 믿을 수 있고 어떤 이야기든지 털어놔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 사람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나도 이 사람에게 사랑하고 애정을 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바로 좋은 기분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만남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들어요. 꼭 이 친구랑 맨날 연락하지 않더라도 아, 저 친구는 늘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내가 필요할 때 저 친구한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저 친구한테 연락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라는 믿음과 연결감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우정의 형태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건강한 우정의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새 손절해야 되는 친구들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심리학자들은 손절해야 되는 친구들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들이 어떤 신호를 주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일단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 존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강한 관계는 존중을 바탕으로 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의 생각과 태도와 감정들을 존중해. 라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밑바탕이죠. 그런데 존중이 없는 태도는 나의 바운더리를 계속 침범하고 내 생각이나 행동, 감정을 계속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넌 틀린 것 같아. 야,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나의 행동이나 생각에 의심을 들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관계예요. 왜냐? 내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말했을 때 상대가 나를 판단할 것 같고 비난할 것 같다는 감정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얘한테 이 얘기하면 분명히 나한테 나쁜 얘기 할 것 같아. 나를 판단할 것 같아. 라고 점점 내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관계가 있죠. 그런 걸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신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말로 나의 바운더리를 침범하는 관계들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불쑥불쑥 우리 집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새벽에 무조건 내가 연락하면 받아야 된다고 강요하거나 친구 사이더라도 같이 하기 싫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같이 해야 돼. 이걸 같이 안 하면 넌 좋은 친구가 아니야. 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런 우정은 저는 장기적으로 지속했을 때 나한테 오는 데미지가 큰 관계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앞에서 말한 모든 일들이 우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너무 기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율하게 돼요. 너 이러는 거 불편해. 너 자꾸 나를 판단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 만나면은 좀 생각을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등이 시작될 수 있죠. 근데 좋은 관계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나는 이게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아니었구나. 앞으로 내가 조심할게. 이러면 저는 사실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그 관계가 점점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거 무조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서운하다. 라고 내 의견과 생각, 감정을 묵살하거나 혹은 아예 피해버리는 거. 그래? 우리 이제 친구 아니야. 끝내자. 진짜 실망이다. 서운하다. 이러면서 관계를 종료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친구와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떠신가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 완벽한 관계는 없어요. 이 관계가 무조건 건강하고 완벽하다라고 느끼는 관계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 친구에게 이해받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대화를 통해서 조율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사인이 있다면 어떤 관계든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제가 앞서서 계속 바운더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관계에서는 바운더리를 기본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럼 바운더리가 뭐냐? 바운더리는 정말 다양한 심리학자들이 정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피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피부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의 가장 말단에 있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나와 외부 세상을 경계 지어주는 어떤 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Psychology Today라는 매거진에서는 바운더리 이렇게 정의했어요. 관계에서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구분하기 위해 스스로 설정한 보이지 않는 선을 말한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선은 피부처럼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유동적이고 진화할 수 있어요. 아마 바운더리의 각 분야별 예시를 들어드리면 바운더리가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두 번째는 허술한 바운더리.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인데요. 관계 중심적이고 연결을 넘어 거의 일체감을 바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 친구랑 저랑 좋아하는 게 다르거나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걸 싫어하면 굉장히 서운했어요.